내레이션. 한 가닥의 국수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운 추억의 맛, 고된 하루의 끝에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던 위로의 음식,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의 맛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와 삶의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온기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부. 길 위에서 만난 온기, 휴게소의 맛 고속도로 위 휴게소.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찰나의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칼국수의 매끈함과 수제비의 쫄깃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칼제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손맛에 있습니다. 매일 직접 반죽하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주문과 동시에 손으로 일일이 뜯어 넣습니다. 얇고 균일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뜯어내는 것은 오랜 경력의 조리사만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시원 칼칼한 맛의 활용점정, 김치 국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뚝배기 그릇에 담아 달걀 고명까지 얹어내면 단 7분 만에 길 위의 나그네를 위한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휴게소의 특성상 속도는 생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손맛의 깊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맛이기에 더욱 군침이 도는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맛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칼제비 하나요. 떡만둣국 나갑니다.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동료애와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팔리는 칼제비. 수제비만 수천 번을 뜯어내다 보면 손가락과 팔이 아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는 말합니다.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편 이 주방 한쪽에서는 미래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언제나 똑같은 맛의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팔이 정확한 양의 면과 수프를 넣고 인덕션 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조리해 그릇에 담아냅니다. 사람이 끓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정확한 물의 양과 시간 덕분에 언제나 가장 맛있는 표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손맛이,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이 여행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휴게소의 작은 우주입니다. 2부. 손끝으로 빚어내는 정성, 만두 이야기 휴게소의 또 다른 명물, 바로 즉석에서 빚어내는 왕만두와 찐빵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만든 반죽을 즉석에서 쪄내는 것입니다. 특히 왕만두 반죽은 발효 없이 바로 만들어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반면 찐빵은 한두 시간의 추가 숙성을 통해 완전히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은 만두를 빚어온 지 어언 8년. 이제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반죽의 무게를 정확히 떼어냅니다. 40g을 기준으로 떼어낸 반죽을 저울에 올려보면 놀랍게도 오차는 단 1g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이 곧 저울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두를 빚는 속도입니다. 왕만두 하나를 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8,
5초. 10초 이상 걸리면 하루 종일 빚어도 일이 안 끝나요. 평일에는 1500개, 주말에는 2500개를 빚어야 하기에 속도는 필수입니다. 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고기만두는 동그란 복주머니 모양으로, 김치만두는 나뭇잎 모양으로 빚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쓰다 보니 손목의 염증은 직업병이 되었지만 그는 꿈이 있어 지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꿈이 있어서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된 노동 끝에 뜨거운 김을 맞으며 폭신하게 쪄진 왕만두와 찐빵. 속이 꽉 찬 만두 하나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땀과 희망의 결정체입니다. 3부. 바다와 산, 자연이 내어준 한 그릇 이야기는 이제 바다와 산으로 향합니다. 포항 구룡포,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위해 아들뻘 되는 식당 주인이 모리국수를 준비합니다. 모리는 모여서라는 뜻의 방언으로 여럿이 둘러앉아 냄비째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얼었던 몸과 시린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아들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모리국수 한 그릇은 고된 물질로 지친 해녀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구룡포에는 또 하나의 명물, 해풍국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룡포에 거센 바닷바람에 말린 국수입니다. 해풍을 맞은 면발은 유난히 쫄깃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음식은 기본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구룡포에서 바다의 기운을 품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은 그 자체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봅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어탕국수의 고장입니다. 미꾸라지, 메기, 붕어 등 지리산의 맑은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살만 발라낸 후 걸쭉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만 음식입니다. 비리지 않고 진한 국물은 산행으로 지친 몸에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됩니다. 예부터 강을 끼고 살던 마을 사람들의 별식이었던 어탕국수는 이제 지리산이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귀한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4부. 세월의 맛, 추억을 부르는 국수 한 그릇은 우리를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강원도 산골 오지.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밥 대신 하루 한 끼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귀한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구수함을 더하고 멸치 육수 대신 구수한 막장을 풀어 국물을 냈습니다. 갓김치를 곁들여 먹는 장 칼국수 한 그릇은 척박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지혜이자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60년 지기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동치미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진한 김장 때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은 톡 쏘면서도 깊고 상큼한 맛으로 불편한 산골 생활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소화제였습니다. 함께 국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세월을 함께 이겨낸 이들의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철원에서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국수와 함께 끓여낸 김치털내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국수를 따로 삶지 않고 바로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그 맛은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남편의 속풀이를 위해, 가족의 한 끼를 위해 끓여내던 그 국수는 이제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수는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예전에는 밀가루가 귀해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큰 잔칫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국수가 길다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루룩 끊지 않고 먹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부. 섬과 고택, 대를 잇는 손만 머나먼 섬 가거도. 이곳에서는 육지에선 맛볼 수 없는 장어국수가 있습니다. 예부터 섬에 흔했던 장어를 큼지막하게 썰어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후 국수를 말아먹는 별미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채소가 귀해 장어만 듬뿍 넣고 끓여 먹었던 호사 아닌 호사.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끼니를 넘어 고향의 영혼을 채워주는 가거도만의 소울푸드입니다.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 운조루. 이곳의 구대 종부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들깨 국수를 만듭니다. 절구에 직접 들깨를 빠아채에 곱게 거르고 홍두깨로 반죽을 밀어 칼로 썹니다. 기계의 편리함 대신 수고롭지만 깊은 맛을 내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누어 먹는 국수 한 그릇에는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들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레이션. 칼제비, 로볼라면, 왕만두, 모리국수, 어탕국수, 장칼국수, 그리고 장어국수까지. 우리는 오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고된 땀방울,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의 따뜻한 정, 그리고 시대를 견뎌온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국수지만 그 한 그릇이 주는 위로와 추억의 힘은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탱해줍니다. 황량했던 마음에 국수 한 그릇이 피어나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고 내레이션. 한 가닥의 국수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운 추억의 맛, 고된 하루의 끝에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던 위로의 음식,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의 맛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와 삶의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온기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길 위에서 만난 온기, 휴게소의 맛 고속도로 위 휴게소.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찰나의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칼국수의 매끈함과 수제비의 쫄깃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칼제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손맛에 있습니다. 매일 직접 반죽하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주문과 동시에 손으로 일일이 뜯어 넣습니다. 얇고 균일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뜯어내는 것은 오랜 경력의 조리사만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시원칼칼한 맛의 활용점정, 김치 국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뚝배기 그릇에 담아 달걀 고명까지 얹어내면 단 7분 만에 길 위의 나그네를 위한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휴게소의 특성상 속도는 생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손맛의 깊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맛이기에 더욱 군침이 도는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맛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칼제비 하나요. 떡만둣국 나갑니다.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동료애와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팔리는 칼제비.
수제비만 수천 번을 뜯어내다 보면 손가락과 팔이 아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는 말합니다.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편 이 주방 한쪽에서는 미래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언제나 똑같은 맛의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팔이 정확한 양의 면과 수프를 넣고 인덕션 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조리해 그릇에 담아냅니다. 사람이 끓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정확한 물의 양과 시간 덕분에 언제나 가장 맛있는 표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손맛이,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이 여행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휴게소의 작은 우주입니다. 2부 손끝으로 빚어내는 정성, 만두 이야기 휴게소의 또 다른 명물, 바로 즉석에서 빚어내는 왕만두와 찐빵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만든 반죽을 즉석에서 쪄내는 것입니다. 특히 왕만두 반죽은 발효 없이 바로 만들어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반면 찐빵은 한두 시간의 추가 숙성을 통해 완전히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은 만두를 빚어온 지 어언 8년. 이제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반죽의 무게를 정확히 떼어냅니다. 40g을 기준으로 떼어낸 반죽을 저울에 올려보면 놀랍게도 오차는 단 1g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이 곧 저울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두를 빚는 속도입니다. 왕만두 하나를 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8, 5초. 10초 이상 걸리면 하루 종일 빚어도 일이 안 끝나요. 평일에는 1,500개, 주말에는 2,500개를 빚어야 하기에 속도는 필수입니다. 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고기만두는 동그란 복주머니 모양으로, 김치만두는 나뭇잎 모양으로 빚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쓰다 보니 손목의 염증은 직업병이 되었지만 그는 꿈이 있어 지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꿈이 있어서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된 노동 끝에 뜨거운 김을 맞으며 폭신하게 쪄진 왕만두와 찐빵. 속이 꽉 찬 만두 하나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땀과 희망의 결정체입니다. 3부 바다와 산, 자연이 내어준 한 그릇 이야기는 이제 바다와 산으로 향합니다. 포항 구룡포,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위해 아들뻘되는 식당 주인이 모리국수를 준비합니다. 모리는 모여서라는 뜻의 방언으로 여럿이 둘러앉아 냄비째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얼었던 몸과 시린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아들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모리국수 한 그릇은 고된 물질로 지친 해녀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구룡포에는 또 하나의 명물, 해풍국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룡포에 거센 바닷바람에 말린 국수입니다. 해풍을 맞은 면발은 유난히 쫄깃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음식은 기본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구룡포에서 바다의 기운을 품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은 그 자체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봅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어탕국수의 고장입니다. 미꾸라지, 메기, 붕어 등 지리산의 맑은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살만 발라낸 후 걸쭉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만 음식입니다. 비리지 않고 진한 국물은 산행으로 지친 몸에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됩니다. 예부터 강을 끼고 살던 마을 사람들의 별식이었던 어탕국수는
이제 지리산이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귀한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4부 세월의 맛, 추억을 부르는 국수 한 그릇은 우리를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강원도 산골 오지.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밥 대신 하루 한 끼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귀한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구수함을 더하고 멸치 육수 대신 구수한 막장을 풀어 국물을 냈습니다. 갓김치를 곁들여 먹는 장 칼국수 한 그릇은 척박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지혜이자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60년 지기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동치미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진한 김장 때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은 톡 쏘면서도 깊고 상큼한 맛으로 불편한 산골 생활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소화제였습니다. 함께 국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세월을 함께 이겨낸 이들의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철원에서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국수와 함께 끓여낸 김치 털내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국수를 따로 삶지 않고 바로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그 맛은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요기였습니다. 남편의 속풀이를 위해, 가족의 한 끼를 위해 끓여내던 그 국수는 이제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수는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예전에는 밀가루가 귀해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큰 잔칫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국수가 길다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루룩 끊지 않고 먹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5부 섬과 고택, 대를 잇는 손만 머나먼 섬 가거도. 이곳에서는 육지에선 맛볼 수 없는 장어국수가 있습니다. 예부터 섬에 흔했던 장어를 큼지막하게 썰어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후 국수를 말아먹는 별미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채소가 귀해 장어만 듬뿍 넣고 끓여 먹었던 호사 아닌 호사.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끼니를 넘어 고향의 영혼을 채워주는 가거도만의 소울푸드입니다.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 운조루. 이곳의 구대 종부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들깨 국수를 만듭니다. 절구에 직접 들깨를 빠아채에 곱게 거르고 홍두깨로 반죽을 밀어 칼로 썹니다. 기계의 편리함 대신 수고롭지만 깊은 맛을 내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누어 먹는 국수 한 그릇에는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들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레이션, 칼제비, 로볼라면, 왕만두, 모리국수, 어탕국수, 장칼국수, 그리고 장어국수까지. 우리는 오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고된 땀방울,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의 따뜻한 정, 그리고 시대를 견뎌온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국수지만 그 한 그릇이 주는 위로와 추억의 힘은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탱해줍니다. 황량했던 마음에 국수 한 그릇이 피어나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고 내레이션. 한 가닥의 국수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운 추억의 맛, 고된 하루의 끝에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던 위로의 음식,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의 맛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와 삶의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온기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길 위에서 만난 온기, 휴게소의 맛 고속도로 위 휴게소.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찰나의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칼국수의 매끈함과 수제비의 쫄깃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칼제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손맛에 있습니다. 매일 직접 반죽하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주문과 동시에 손으로 일일이 뜯어 넣습니다. 얇고 균일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뜯어내는 것은 오랜 경력의 조리사만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시원 칼칼한 맛의 활용점정, 김치 국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뚝배기 그릇에 담아 달걀 고명까지 얹어내면 단 7분 만에 길 위의 나그네를 위한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휴게소의 특성상 속도는 생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손맛의 깊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맛이기에 더욱 군침이 도는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맛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칼제비 하나요. 떡만둣국 나갑니다.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동료애와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팔리는 칼제비. 수제비만 수천 번을 뜯어내다 보면 손가락과 팔이 아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는 말합니다.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편 이 주방 한쪽에서는 미래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언제나 똑같은 맛의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팔이 정확한 양의 면과 수프를 넣고 인덕션 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조리해 그릇에 담아냅니다. 사람이 끓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정확한 물의 양과 시간 덕분에 언제나 가장 맛있는 표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손맛이,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이 여행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휴게소의 작은 우주입니다. 2부 손끝으로 빚어내는 정성, 만두 이야기 휴게소의 또 다른 명물, 바로 즉석에서 빚어내는 왕만두와 찐빵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만든 반죽을 즉석에서 쪄내는 것입니다. 특히 왕만두 반죽은 발효 없이 바로 만들어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반면 찐빵은 한두 시간의 추가 숙성을 통해 완전히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은 만두를 빚어온 지 어언 8년. 이제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반죽의 무게를 정확히 떼어냅니다. 40g을 기준으로 떼어낸 반죽을 저울에 올려보면 놀랍게도 오차는 단 1g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이 곧 저울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두를 빚는 속도입니다. 왕만두 하나를 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10초 이상 걸리면 하루 종일 빚어도 일이 안 끝나요. 평일에는 1,500개, 주말에는 2,500개를 빚어야 하기에 속도는 필수입니다. 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고기만두는 동그란 복주머니 모양으로, 김치만두는 나뭇잎 모양으로 빚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쓰다 보니 손목의 염증은 직업병이 되었지만 그는 꿈이 있어 지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꿈이 있어서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된 노동 끝에 뜨거운 김을 맞으며 폭신하게 쪄진 왕만두와 찐빵. 속이 꽉 찬 만두 한 알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땀과 희망의 결정체입니다. 3부. 바다와 산, 자연이 내어준 한 그릇 이야기는 이제 바다와 산으로 향합니다. 포항 구룡포,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위해 아들뻘 되는 식당 주인이 모리국수를 준비합니다. 모리는 모여서라는 뜻의 방언으로 여럿이 둘러앉아 냄비째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얼었던 몸과 시린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아들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모리국수 한 그릇은 고된 물질로 지친 해녀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구룡포에는 또 하나의 명물, 해풍국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룡포에 거센 바닷바람에 말린 국수입니다. 해풍을 맞은 면발은 유난히 쫄깃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음식은 기본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구룡포에서 바다의 기운을 품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은 그 자체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봅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어탕국수의 고장입니다. 미꾸라지, 메기, 붕어 등 지리산의 맑은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살만 발라낸 후 걸쭉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만 음식입니다. 비리지 않고 진한 국물은 산행으로 지친 몸에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됩니다. 예부터 강을 끼고 살던 마을 사람들의 별식이었던 어탕국수는 이제 지리산이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귀한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4부. 세월의 맛, 추억을 부르는 국수 한 그릇은 우리를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강원도 산골 오지.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밥 대신 하루 한 끼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귀한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구수함을 더하고 멸치 육수 대신 구수한 막장을 풀어 국물을 냈습니다. 갓김치를 곁들여 먹는 장 칼국수 한 그릇은 척박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지혜이자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60년 지기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동치미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진한 김장때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은 톡 쏘면서도 깊고 상큼한 맛으로 불편한 산골 생활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소화제였습니다. 함께 국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세월을 함께 이겨낸 이들의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철원에서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국수와 함께 끓여낸 김치 털내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국수를 따로 삶지 않고 바로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그 맛은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요기였습니다. 남편의 속풀이를 위해, 가족의 한 끼를 위해 끓여내던 그 국수는 이제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수는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예전에는 밀가루가 귀해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큰 잔칫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국수가 길다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루룩 끊지 않고 먹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5부. 섬과 고택, 대를 잇는 손만 머나먼 섬 가거도. 이곳에서는 육지에선 맛볼 수 없는 장어국수가 있습니다. 예부터 섬에 흔했던 장어를 큼지막하게 썰어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후 국수를 말아먹는 별미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채소가 귀해 장어만 듬뿍 넣고 끓여 먹었던 호사 아닌 호사.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끼니를 넘어 고향의 영혼을 채워주는 가거도만의 소울푸드입니다.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 운조루. 이곳의 구대 종부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들깨 국수를 만듭니다. 절구에 직접 들깨를 빻아채에 곱게 거르고 홍두깨로 반죽을 밀어 칼로 썹니다. 기계의 편리함 대신 수고롭지만 깊은 맛을 내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누어 먹는 국수 한 그릇에는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들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레이션, 칼제비, 로봇라면, 왕만두, 모리국수, 어탕국수, 장칼국수, 그리고 장어국수까지. 우리는 오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고된 땀방울,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의 따뜻한 정, 그리고 시대를 견뎌온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국수지만 그 한 그릇이 주는 위로와 추억의 힘은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탱해줍니다. 황량했던 마음에 국수 한 그릇이 피어나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고 내레이션. 한 가닥의 국수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운 추억의 맛, 고된 하루의 끝에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던 위로의 음식,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의 맛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와 삶의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온기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길 위에서 만난 온기, 휴게소의 맛 고속도로 위 휴게소.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찰나의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칼국수의 매끈함과 수제비의 쫄깃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칼제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손맛에 있습니다. 매일 직접 반죽하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주문과 동시에 손으로 일일이 뜯어 넣습니다. 얇고 균일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뜯어내는 것은 오랜 경력의 조리사만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시원 칼칼한 맛에 활용점정, 김치 국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뚝배기 그릇에 담아 달걀 고명까지 얹어내면 단 7분 만에 길 위의 나그네를 위한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휴게소의 특성상 속도는 생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손맛의 깊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맛이기에 더욱 군침이 도는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맛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칼제비 하나요. 떡만둣국 나갑니다.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동료애와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팔리는 칼제비. 수제비만 수천 번을 뜯어내다 보면 손가락과 팔이 아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는 말합니다.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편 이 주방 한쪽에서는 미래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언제나 똑같은 맛의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팔이 정확한 양의 면과 수프를 넣고 인덕션 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조리해 그릇에 담아냅니다. 사람이 끓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정확한 물의 양과 시간 덕분에
언제나 가장 맛있는 표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손맛이,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이 여행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휴게소의 작은 우주입니다. 2부. 손끝으로 빚어내는 정성, 만두 이야기. 휴게소의 또 다른 명물, 바로 즉석에서 빚어내는 왕만두와 찐빵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만든 반죽을 즉석에서 쪄내는 것입니다. 특히 왕만두 반죽은 발효 없이 바로 만들어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반면 찐빵은 한두 시간의 추가 숙성을 통해 완전히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은 만두를 빚어온 지 어언 8년. 이제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반죽의 무게를 정확히 떼어냅니다. 40g을 기준으로 떼어낸 반죽을 저울에 올려보면 놀랍게도 오차는 단 1g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이 곧 저울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두를 빚는 속도입니다. 왕만두 하나를 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10초 이상 걸리면 하루 종일 빚어도 일이 안 끝나요. 평일에는 1,500개, 주말에는 2,500개를 빚어야 하기에 속도는 필수입니다. 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고기만두는 동그란 복주머니 모양으로, 김치만두는 나뭇잎 모양으로 빚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쓰다 보니 손목의 염증은 직업병이 되었지만 그는 꿈이 있어 지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꿈이 있어서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된 노동 끝에 뜨거운 김을 맞으며 폭신하게 쪄진 왕만두와 찐빵. 속이 꽉 찬 만두 하나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땀과 희망의 결정체입니다. 3부. 바다와 산, 자연이 내어준 한 그릇 이야기는 이제 바다와 산으로 향합니다. 포항 구룡포,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위해 아들뻘 되는 식당 주인이 모리국수를 준비합니다. 모리는 모여서라는 뜻의 방언으로 여럿이 둘러앉아 냄비째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얼었던 몸과 시린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아들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모리국수 한 그릇은 고된 물질로 지친 해녀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구룡포에는 또 하나의 명물, 해풍국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룡포에 거센 바닷바람에 말린 국수입니다. 해풍을 맞은 면발은 유난히 쫄깃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음식은 기본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구룡포에서 바다의 기운을 품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은 그 자체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봅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어탕국수의 고장입니다. 미꾸라지, 메기, 붕어 등 지리산의 맑은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살만 발라낸 후 걸쭉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만 음식입니다. 비리지 않고 진한 국물은 산행으로 지친 몸에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됩니다. 예부터 강을 끼고 살던 마을 사람들의 별식이었던 어탕국수는 이제 지리산이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귀한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4부. 세월의 맛, 추억을 부르는 국수 한 그릇은 우리를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강원도 산골 오지.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밥 대신 하루 한 끼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귀한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구수함을 더하고 멸치 육수 대신 구수한 막장을 풀어 국물을 냈습니다. 갓김치를 곁들여 먹는 장 칼국수 한 그릇은 척박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지혜이자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60년 지기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동치미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진한 김장 때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은 톡 쏘면서도 깊고 상큼한 맛으로 불편한 산골 생활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소화제였습니다. 함께 국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세월을 함께 이겨낸 이들의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철원에서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국수와 함께 끓여낸 김치 털내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국수를 따로 삶지 않고 바로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그 맛은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남편의 속풀이를 위해, 가족의 한 끼를 위해 끓여내던 그 국수는 이제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수는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예전에는 밀가루가 귀해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큰 잔칫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국수가 길다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루룩 끊지 않고 먹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부, 섬과 고택, 대를 잇는 손만 머나먼 섬 가거도. 이곳에서는 육지에선 맛볼 수 없는 장어국수가 있습니다. 예부터 섬에 흔했던 장어를 큼지막하게 썰어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후 국수를 말아먹는 별미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채소가 귀해 장어만 듬뿍 넣고 끓여 먹었던 호사 아닌 호사.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끼니를 넘어 고향의 영혼을 채워주는 가거도만의 소울푸드입니다.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 운조루. 이곳의 구대종부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들깨 국수를 만듭니다. 절구에 직접 들깨를 빠아채에 곱게 거르고 홍두깨로 반죽을 밀어 칼로 썹니다. 기계의 편리함 대신 수고롭지만 깊은 맛을 내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누어 먹는 국수 한 그릇에는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들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레이션, 칼제비, 로볼라면, 왕만두, 모리국수, 어탕국수, 장칼국수, 그리고 장어국수까지. 우리는 오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고된 땀방울,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의 따뜻한 정, 그리고 시대를 견뎌온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국수지만 그 한 그릇이 주는 위로와 추억의 힘은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탱해줍니다. 황량했던 마음에 국수 한 그릇이 피어나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고 내레이션. 한 가닥의 국수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운 추억의 맛, 고된 하루의 끝에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던 위로의 음식,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의 맛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와 삶의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온기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길 위에서 만난 온기, 휴게소의 맛 고속도로 위 휴게소.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찰나의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칼국수의 매끈함과 수제비의 쫄깃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칼제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손맛에 있습니다. 매일 직접 반죽하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주문과 동시에 손으로 일일이 뜯어 넣습니다. 얇고 균일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뜯어내는 것은 오랜 경력의 조리사만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시원 칼칼한 맛에 활용점정, 김치 국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뚝배기 그릇에 담아 달걀 고명까지 얹어내면 단 7분 만에 길 위의 나그네를 위한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휴게소의 특성상 속도는 생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손맛의 깊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맛이기에 더욱 군침이 도는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맛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칼제비 하나요. 떡만둣국 나갑니다.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동료애와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팔리는 칼제비. 수제비만 수천 번을 뜯어내다 보면 손가락과 팔이 아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는 말합니다.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편 이 주방 한쪽에서는 미래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언제나 똑같은 맛의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팔이 정확한 양의 면과 수프를 넣고 인덕션 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조리해 그릇에 담아냅니다. 사람이 끓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정확한 물의 양과 시간 덕분에 언제나 가장 맛있는 표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손맛이,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이 여행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휴게소의 작은 우주입니다. 2부 손끝으로 빚어내는 정성, 만두 이야기 휴게소의 또 다른 명물, 바로 즉석에서 빚어내는 왕만두와 찐빵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만든 반죽을 즉석에서 쪄내는 것입니다. 특히 왕만두 반죽은 발효 없이 바로 만들어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반면 찐빵은 한두 시간의 추가 숙성을 통해 완전히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은 만두를 빚어온 지 어언 8년. 이제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반죽의 무게를 정확히 떼어냅니다. 40g을 기준으로 떼어낸 반죽을 저울에 올려보면 놀랍게도 오차는 단 1g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이 곧 저울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두를 빚는 속도입니다. 왕만두 하나를 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10초 이상 걸리면 하루 종일 빚어도 일이 안 끝나요. 평일에는 1,500개, 주말에는 2,500개를 빚어야 하기에 속도는 필수입니다. 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고기만두는 동그란 복주머니 모양으로, 김치만두는 나뭇잎 모양으로 빚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쓰다 보니 손목의 염증은 직업병이 되었지만 그는 꿈이 있어 지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꿈이 있어서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된 노동 끝에 뜨거운 김을 맞으며 폭신하게 쪄진 왕만두와 찐빵. 속이 꽉 찬 만두 하나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땀과 희망의 결정체입니다. 3부 바다와 산, 자연이 내어준 한 그릇 이야기는 이제 바다와 산으로 향합니다. 포항 구룡포,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위해 아들뻘되는 식당 주인이 모리국수를 준비합니다. 모리는 모여서라는 뜻의 방언으로 여럿이 둘러앉아 냄비째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얼었던 몸과 시린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아들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모리국수 한 그릇은 고된 물질로 지친 해녀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구룡포에는 또 하나의 명물, 해풍국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룡포에 거센 바닷바람에 말린 국수입니다. 해풍을 맞은 면발은 유난히 쫄깃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음식은 기본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구룡포에서 바다의 기운을 품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은 그 자체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봅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어탕국수의 고장입니다. 미꾸라지, 메기, 붕어 등 지리산의 맑은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살만 발라낸 후 걸쭉하게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만 음식입니다. 비리지 않고 진한 국물은 산행으로 지친 몸에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됩니다. 예부터 강을 끼고 살던 마을 사람들의 별식이었던 어탕국수는 이제 지리산이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귀한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4부 세월의 맛, 추억을 부르는 국수 한 그릇은 우리를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강원도 산골 오지.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밥 대신 하루 한 끼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귀한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구수함을 더하고 멸치 육수 대신 구수한 막장을 풀어 국물을 냈습니다. 갓김치를 곁들여 먹는 장 칼국수 한 그릇은 척박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지혜이자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60년 지기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동치미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진한 김장 때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은 톡 쏘면서도 깊고 상큼한 맛으로 불편한 산골 생활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소화제였습니다. 함께 국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세월을 함께 이겨낸 이들의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철원에서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국수와 함께 끓여낸 김치 털내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국수를 따로 삶지 않고 바로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그 맛은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남편의 속풀이를 위해, 가족의 한 끼를 위해 끓여내던 그 국수는 이제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수는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예전에는 밀가루가 귀해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큰 잔칫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국수가 길다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루룩 끊지 않고 먹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5부 섬과 고택, 대를 잇는 손만 머나먼 섬 가거도. 이곳에서는 육지에선 맛볼 수 없는 장어국수가 있습니다. 예부터 섬에 흔했던 장어를 큼지막하게 썰어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후 국수를 말아먹는 별미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채소가 귀해 장어만 듬뿍 넣고 끓여 먹었던 호사 아닌 호사.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끼니를 넘어 고향의 영혼을 채워주는 가거도만의 소울푸드입니다.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 운조루. 이곳의 구대 종부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들깨 국수를 만듭니다. 절구에 직접 들깨를 빠아채에 곱게 거르고 홍두깨로 반죽을 밀어 칼로 썹니다. 기계의 편리함 대신 수고롭지만 깊은 맛을 내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누어 먹는 국수 한 그릇에는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들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레이션, 칼제비, 로볼라면, 왕만두, 모리국수, 어탕국수, 장칼국수,
그리고 장어국수까지. 우리는 오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고된 땀방울,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의 따뜻한 정, 그리고 시대를 견뎌온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